여러분 공무원이 음주운전 2번 하시잖아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요즘은 그냥 징역형의 집행유예예요. 그럼 뭡니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죠. 당연퇴직입니다. 당연퇴직.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주제는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음주운전 해결 사례에 대해서 2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요, 음주운전을 일단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도 큰일 나지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진짜 중대 범죄입니다. 중대 범죄. 제가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 엄하게 처벌한다고 그랬죠. 그거 못지않게 엄하게 처벌하는 게요, 최근에 마약하고요, 음주운전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결국 뭐냐? 형사처벌, 그 다음에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이거를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형사는 유죄 인정하시는 거니까 처벌 역량을 낮추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고,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에서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공무원은 하나를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부에 징계 절차가 있어요. 거기서 징계 받으시면은 뭐 앞으로 승진도 그렇지만 퇴직금도 그렇고 불이익이 많거든요. 징계를 안 받으실 수는 없죠. 음주운전한 건 맞으니까. 하지만 최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소청심사제도인데요. 공무원분들은 그 소청심사까지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뭐 지방공무원법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공무원이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요, 결적사유예요. 당연퇴직입니다. 되게 엄하게 돼 있어요. 즉 형법에는 9가지 형벌이 규정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형벌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순서대로 중한 거에서부터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받으면 당연퇴직이에요. 일반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나와도 뭡니까? 일단 구치소나 교도소 안 들어가니까 약간 성공했다라고 봐요. 근데 공무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낮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받아도 그냥 옷 벗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 그 음주운전으로 엄청나게 중한 사상의 결과, 즉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번은 봐주더라고요. 벌금형이 나와요. 문제는 벌금형이 나오면 징계 안 받나요? 아니요, 징계 받아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최대한 낮춰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이 음주운전 2번 하시잖아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요즘은 그냥 징역형의 집행유예예요. 그럼 뭡니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죠. 당연퇴직입니다. 당연퇴직. 그 다음에 징계는 징계대로 뭐 나오는지 아세요? 해임 아닌 파면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 형사처분을요, 벌금으로 낮춰놔야 돼요. 그럼 낮춰놓으면 이 사람은 이제 공무원직 유지되느냐? 아니에요. 징계가 뭡니까? 해임으로 파면으로 나왔죠. 그 소청에서 또 그 해임 파면을 정직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승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그 징계를 한 단계, 뭐 운이 좋으면 2단계까지도 내려놓게 하셔야 됩니다. 낮춰놔야 돼요, 무조건. 소청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솔직히 소청심사가 변호사들의 꿀 같은 존재예요. 일단 하면 기본적으로 깎아줘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생색 내면서 성공보수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그런 소송이었죠. 근데 요즘은 틀려요. 엄격합니다. 잘 인용이 안 돼요. 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특히 공무원 중에서요, 경찰 공무원들은요, 음주운전 하시면요, 이건 더 가중처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속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초범이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형사처분은 벌금형으로 낮춰놨어요. 낮춰놓고 행정심판을 했는데, 운전면허 취소는 정지처분으로 되지는 못했어요. 이게 왜 못했냐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 잘못이에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라고 하는 그런 행정처분을 받으면 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되고 그런 기간 요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열받으니까 그걸 찢어버렸어.
찢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언제 받았지?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을 했는데 이미 90일이 넘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퉈볼 필요도 없죠. 기간을 넘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징계를 센 걸 먹었어요. 강등을 먹었어요.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또 다음에 승진할 때도 문제니까 소청심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분을 강등이 아닌 정직 3개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잘 마무리됐던 건이고요. 두 번째 사례도 또 경찰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 번 음주운전을 하셔가지고 벌금을 받으신 게 있어요. 징계도 정직 처분을 받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또 했네. 적발이 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도 뭐 0.1% 이상이었고요. 사고도 내셨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경찰관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왜 안 좋냐면요.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하진 않지만 공무집행 방해의 성격이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음주 측정 거부는. 그러니까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사실 그분은 떳떳하게 측정을 하시고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뭐 체열도 요구를 하셨어야 돼요. 이건 뭐 재범이지 사고 냈지 음주 측정 거부하지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하는 데까지는 했는데 형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징계는 해임이 나왔습니다. 해임. 1심을 했는데 제가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다른 변호사님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 다른 변호사님이 아마 그 절차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인데 예전에 음주운전을 하신 기록이 있긴 해요. 아주 옛날이고 이제 재범이기는 한데 사고를 내지는 않고 운행 거리도 짧아가지고 정말 이분은 잘 나왔어요. 사실 재범이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텐데 제가 이제 형사처분을 벌금형으로 낮춰드렸어요.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는데 요거는 인정은 안 됐어요. 정지 처분으로 줄이지는 못했고 그냥 취소 처분이 인정이 됐고요.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어요. 이분이 이제 징계를 뭘 받았냐면 정직을 받았거든요. 정직 뭐 받고 3개월 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 대상자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승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승진할 때라든지 더 높은 자리로 갈 때 문제가 되거든요. 낮춰놔야 돼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정직이었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소청심사를 해가지고 감봉으로 낮춰드렸습니다. 하여간 일반인도 큰일이지만 공무원은 정말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